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전체 과정 중에서 딱 중간입니다. 중간에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앞으로 어떤 거 공부를 하게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에 이게 크게 보면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 뭐 하냐면 이쪽에서 자 프로그래밍 입문이에요. 그냥 꼭 이건 반드시 시연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입문 기준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후반기에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면 후반기가 바로 시연어의 핵심인 자 포인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후반에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포인터랑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뭐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에서 우리 뭐 했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데이터가 뭔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데이터가 뭔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이게 데이터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자, 정수, 실수,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문자열 이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다? 이 데이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따지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다가 뭐가 하나 추가됐었어요? 구조체라고 하는 자료 형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료 형태.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 구조체가 필요했죠.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뭐예요? 자료의 형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C언어에서 제공되는 쉽게 말하면 글의 종류. 이게 뭐예요? 캐릭터, 인티저, 롱덤 이런 거. 가장 자주 쓰는 거 형태 세 개는 자, 캐릭터와 인티저와 더블 이게 세 개예요. 실제로 다른 것보다는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게 데이터였고요. 하나 더 있죠. 데이터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 배열이 있었어요. 배열. 자, 배열은 뭐다? 이거였어요. 자, 동일한 거예요. 네, 동일한 자료형 모음. 이게 배열의 개념이었어요. 캐릭터 여러 개 모아놓으면 캐릭터 배열, 정수 여러 개 모아놓으면 정수 배열. 그래요. 구조체를 여러 개 모아놓으면 구조체 배열이 되겠죠. 이게 배열의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식으로 따지자면 입출력 함수가 있었어요. 입출력. 자, 컴퓨터에서 입력한다는 개념은 컴퓨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한테 데이터 들어오는 게 입력. 맞죠? 네,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데이터가 나가면 출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력, 출력. 그래서 요 네 가지 처리하는 게 전부 달랐어요. 예를 들자면 자, 입력을 받을 때 get 캐릭터. 반대되는 건 to 캐릭터. 자, 그 다음에 get string. 자, to string.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 scanf, printf.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 이건 함수라고 하죠. 함수예요, 함수. 아시겠죠?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무슨 얘기를 또 제가 했었냐면, 이런 거. 자, 진수, 진법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수, 진법. 자, 진수나 진법.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자, 십진수라고 그러죠. 진수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십진수라고 하는 건 개념이 이거였어요. 한 자릿수에 진수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한 자릿수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할까요? 한 자릿수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 자리로 표현이 가능한 경우의 수. 이게 진수 개념이에요. 십진수는 0부터서 이게 9까지. 그 다음에 자 16진수는 0부터서 9까지 하고 A, B, C, D, E, F 이렇게 되면은 16진수. 10, 11, 12, 13, 14, 15, 10진수 따지자면. 그럼 2진수는요? 2진수는 0과 1이죠. 그게. 아시겠죠? 자, 사용자들은 우리 사람은 10진수랑 친하지만 컴퓨터는 2진수랑 친해져. 그래서 이 2진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프로그램 처음으로 입문해가지고 사람마다 다 지금 상황이 다를 거예요. 처해진 상황이.
지금 당장 이진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조금 집중해서 보세요. 그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조금 미뤄놨다가 나중에 해도 돼요. 아시겠죠? 조금 혹시 머리가 아프면 제가 나중에 딱 미뤘다 하시고 어쨌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진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자, 이진수 자릿수가 하나면 서로 다른 두 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자리 하나면 0 또는 1. 이게 만약 이진수가 두 개면 네 개 표현할 수 있어요. 자릿수가 두 개면 00, 01, 10, 11 이렇게. 자, 요 얘기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2의 8승이 뭐다? 예, 256개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의 10승은 1024.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거였어요. 2의 8승은 256개다. 무슨 말이냐면 자릿수가 8개가 있으면 256개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가 뭐냐면 바이트 단위예요. 바이트. 그럼 바이트라고 하는 건 뭐다? 자, 바이트는 이거야. 쉽게 말하면 한 문자 처리하는 단위예요. 한 문자를 처리하는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바이트라고 그래요. 이 바이트. 그럼 이 바이트가 얼마나 크냐? 바로 2의 8승. 2의 8승은 이게 1바이트예요. 2의 8승을 뭐라고 하자? 1바이트라고 하자.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룰 때 1바이트가 있다는 거는 영문자 한 글자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글은 2바이트가 필요해요. 자, 자음 모음에서 2바이트가 필요하고요. 영문자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1바이트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거를 바이트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용량을 따질 때 1kB가 무슨 개념이었어요? 1kB가 이 바이트가 2의 10승계에 있는 거예요. 1kB라고 하는 건 2의 10승 바이트예요. 2의 10승이 얼마다? 1024. 이게 1kb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2의 10승계에 있으면 2의 20승이죠. 2의 20승. 이게 1MB. 1MB. 1MB는 2의 20승.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는 2의 30승.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는 2의 40승. 용량을 따질 땐 이렇게 따진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해봅시다. 자, 이걸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그냥 하면서 쑥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용량을 따질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봐보세요. 1바이트가 자 256이잖아요. 이걸로 정수를 표현한다 그러면 0부터서 256까지 표현할 수 있죠. 양수만 쓴다 그러면. 근데 음수까지 같이 쓰려면 마이너스 128부터서 플러스 127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범위예요. 범위. 그러면 자 2바이트라고 한다면 65536이에요. 그러면 0부터 65535까지 양수만 표현한다면 그렇죠. 음수도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2768부터서 32767까지 이게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4바이트짜리는 대략 42억 9천만이에요. 42억. 알겠죠? 똑같아요, 개념은. 자,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8바이트짜리 데이터가 있었죠? 그럼 뭐였어요? 롱롱이라고 하는 거 아주 큰 숫자. 1844경까지 표현하는 게 8바이트짜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플룻과 더블이 있었어요. 플룻, 더블이 있었는데, 이거는 4바이트짜리 그릇이고, 이건 8바이트짜리 그릇이었어요. 뭐다? 정밀도. 이거는 7개까지 처리, 이거는 15개까지 처리해줘요. 우리가 그 2.7을 곱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10번 누적, 100번 누적을 시켜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실수는 디폴트로 8바이트짜리를 쓴다. 이건 정밀도의 차이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자료를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하는 게 뭐다?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때 이런 그릇의 형태를 가지고 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자면 200이나 45.7이나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이런 거 연산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죠. 근데 컴퓨터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정수를 처리하는 방식과 실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요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정수를 처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수 데이터가 더 유리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컴퓨터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 1 이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건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모든 건 정수가 제일 빠르다라는 거. 아스키 코드가 뭐였나요?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건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라고 그랬죠. 미국 얘네들이 만들어서 통신하기 위한 코드인데 문자와 정수가 1대1로 맞대응되는 코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체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스키 코드예요. 이걸 가지고 쭉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배열 얘기를 좀 했었어요. 배열. 자, 배열 잠깐 얘기했지만 동일한 자료형들을 여러 개 모아놓는 게 배열인데 정수 여러 개 모아놓으면 정수 배열, 문자 여러 개 모아놓으면 문자 배열. 특히 배열에서 뭐 했냐면 이 앞으로 이거 더 얘기 나와요. 자, 문자열을 다룰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문자는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K 이건 문자열이에요. 문자. 근데 문자열은 자, 코리아 이거는 문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코리아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감싸야 되고 문자는 그냥 싱글 코테이션을 감싸면 돼요. 자,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걸 저장할 자료형은 시연에서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캐릭터를 6개 모아놓은 거예요. 캐릭터를 6개 모아놨어요. 캐릭터를 6개 모아놨다. 캐릭터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릇 형태가 돼야 돼요. 문자열을 저장할 때는 문자를 여러 개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함수를 공부를 했었죠. 함수 기억날까요? 스트링 copy 그쵸? 그 다음에 스트링 length 복사하고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 cat 이거 뭔데요?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compare 스트링 compare 이렇게 4개 공부했는데 사실은 문자를 다루는 함수 이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4개를 공부를 했었어요. 자, 배열에다가 또 배열을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인티저 a 10개 그럼 이거 인티저가 10개 있는 거죠. 이게 다시 3개가 더 있어요. 그럼 30개가 되죠.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써요. 2차원 배열 표현을. 그러면 이거는 인티저가 10개 모인 거 이거는 인티저 10개짜리가 다시 3개 모인 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캐릭터로 자 S 자 10 이러면 여기에는 10글자 저장할 수 있어요. 10글자 저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3개가 더 있으면 캐릭터 S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녹음할 때 막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면요 이거 지금 여기 초등학교 옆에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이 점심시간이라 저기 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세요. 괜찮아요?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제가 이거 이제 그 지향성 마이크라고 그러고요. 저 카메라랑 바로 연결되는 거 그걸 해가지고 쓸 테니까 일단은 뭐 크게 지장 없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주세요. 자, 1차원은 이렇게 쓰고 2차원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게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했었냐면 정렬도 얘기했었죠, 제가. 그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1부터 10까지, 거꾸로 1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열하는 거를 정렬이라고 했어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많이 시키는 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정렬과 찾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쓸 때 뭐 검색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검색을 해보면 가격 순으로 하든 뭐 거리 순으로 이런 거 하든 정렬 이런 거 잘하죠. 그런 거 정렬과 전부 다 찾기에서 정렬제가 알고리즘 얘기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어문 얘기했었어요. 컴퓨터를 다룰 때 제어문이라고 하는 거 뭐가 있었는지 그냥 정리만 해드릴게요. 일일이 하나씩 다 다시 해볼 수는 없고요. 자, 제어문에서 봐보세요. 먼저 반복문이 있었어요. 자,
반복문이 있었는데 반복문에 세 가지죠. 포문, while문, do while문. 자,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포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만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while은요, 긍정문에, do while은요, 부정문의 주도로 쓴다고 했고, 처음부터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얘는 한 번도 안 써요. 얘도 한 번도 안 써요. 얘는 일단 한 번 써요. 일단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끊어버립니다. 먼저 한 번 실행을 한다. 그 다음에 중지할지 말지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조건문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거 if 이건 참인지만 가리는 거. 그 다음에 if랑 else가 같이 만나면 if else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었어요? 다중 if문도 있었어요. 다중 if가 여러 개 겹쳐 있는 거 계속 쪼그라든다고 그랬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스위치 케이스문 있었어요. 자, 스위치문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이 문장에 또 뭐가 있냐면 continue가 있어요. continue는 뭐였어요? 예, 스킵하는 거. 그거 딱 만나면 요 돌아서 요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잘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할 때는 같이 쓰는 거 괜찮다. 고우투문. 고우투는 뭐라고 그러세요? 무조건 분기하는 거. 어디 가세요?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 한 방에 탈출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고우투를 여러 개 쏘놓으면 진짜 코드를 엉키게 만들어서 어디로 갈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비리비리 꼬하는 거 스파게티 코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 뭐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바로 제어문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연산자가 있는 거죠. 제어문에 있으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산자죠. 먼저 선술 연산자,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우선순위는 더하고 빼는 것보다 곱하고 나누고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연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연산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이런 것도 있었고, 감소 연산자, 증가라 또는 감소 연산자 이런 연산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도 있었죠. 사이즈 오브하고 인티저 하면 이거 4바이트. 사이즈 오브는 뭘 구한다? 메모리 할당 크기를 구하는 연산자가 사이즈 오브 연산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사막 연산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쉬프트 연산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논리 곱 엔드, 그 다음에 논리 합 오화 연산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도 있었어요. 하나짜리 비트 엔드, 비트 오화, 이스크리스 보아. 베타적인 논리합, 서로 반대적일 때 참인 거, 그거 얘기했었어요. 서로 반대적일 때 참인 거. 그 다음에 이 연산자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개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잘 쓰시냐면 그걸 쓰세요. 그러니까 딱 봐서 해석하기가 편해야 돼요. 읽기 편한 거. 그리고 이제 속도를 따진다면 이런 연산자를 많이 쓰면 돼요. 비트 연산자, 이진수 이거 따지는 거. 요거 이렇게 하면은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곱하기 2가 된다고 그랬죠. 그냥 2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이 연산자보다 요거 하는 게 한 10배 빨라요. 더. 그러니까 속도를 중요시하는 시스템에서 인빌드 시스템 같은 데서는 이런 연산자를 쓴다는 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모두 얘기해서는 함수 얘기도 했어요. 그냥 이거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함수는 자 일단 해봅시다. 자, 함수 얘기를 했는데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표준 함수, 이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표준 함수, 다른 말로 내장 함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컴파일러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해서 내장 함수예요. 자, 이런 함수가 있었고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 뭐라고 했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그랬죠.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있고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함수가 있다. 함수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인티저 fun 이렇게 해놓으면 인티저 x, 인티저 y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다? return type. 그 다음에 이게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이게 매개의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함수는 자 뭐가 있다? 맨 위에다가 자 선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정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 놓고 불러서 쓰는 걸 호출이라고 부른다. 그 두 개는 생략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여러 번 호출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뒷부분에 가서 다 포인트랑 연관돼서 다 새롭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으시고, 여기까지가 돼야 뒤에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뒤에 갔다 자꾸 앞으로 와서 복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먼저 얼른 한번 정리를 하세요. 자,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먼저 이게 동영상을 먼저 보거나 코딩을 먼저 했거나 여러분 하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는 건 사실은 코딩을 먼저 하는 거예요. 손에 먼저 익숙해져야 이런 얘기가 더 쏙쏙 들어와요. 아니면 거꾸로 했다 그러면 하면서 반드시 따라서 코딩을 하세요. 제가 코딩 하도록 그것도 올려주고 있으니까 코딩을 하신 다음에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코딩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